감들이 많이 편하졌나?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세 문제 그건 같이 진행을 해보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하고, 당연히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처음 배웠던 다항식의 연산 쪽에서의 곱셈공식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어. 그치? 내용은 변형식 말고 그냥 곱셈공식을 한번 적어보자고. x 플러스 y라는 녀석의 전체 세제곱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지금 선생님이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곱셈 공식 중에 얘네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대표적인 곱셈 공식이 바로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x 플러스 y도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뭘 묻던지 분명히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문제를 물었을 거라고. 맞지?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1의 세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얘 3일 거고, 3xy에 x 플러스 y가 1이라고 해서 그냥 냅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xy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었던 거겠지. 근데 또 선생님도 지금 수업이 오랜만이라 계산 실수할지도 몰라. 잘 보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꼭 지적해줘. 그래, xy를 찾았지. 그럼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뭐 아니나 다를까, 이 값 좀 찾아달래. 그럼 이것도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하는 식만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건 또 뭐야? 이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 이 녀석이든 아니면 지금 구해놓은 이걸 가지고서 내가 찾아야 되는 이 식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 이게 곱셈공식의 변형이잖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모양이 거의 완전 제곱식이랑 비슷하니까 모양 잡아주고,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EXY가 아니라 XY만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죠. 그럼 x 플러스 y가 1인 건 이미 알고 있던 거였고, xy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건 지금 찾아낸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분명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감이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건 뭐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들은 인정을 해야지. 계속 그래서 오늘하고 토요일 날 배웠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할 거니까 기억을 좀 빨리빨리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하자. 다시 다음 주부터는 이어서 진도 나갈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먼저지?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 A-B나 A-C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다항식에 대한 변형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진행하는 방법 기억나는 사람 있나? 준혁이 혹시 이거 어떻게 변형하는지 기억나니? 지승이 기억나? 요게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쁜 식들이 만들어지는 게 있었는데. 자, 다시 우리가 곱셈공식, 다항식의 연산에서 외우고 있는 곱셈공식 이외에도 변형될 수 있는 모양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의 모양은 완전제곱식 3개로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완전제곱식.
a제곱 b의 제곱 2ab, b의 제곱 c의 제곱 2bc, c의 제곱 a 제곱 2c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처리하는 게 2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겠다고 2배면 안 되는 거잖아. 방정식도 아니고. 이거 좀 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방정식으로 우리가 풀고 있는 과정에서 좌변을 2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양변에 똑같은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얘를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방정식이 아니라 다항식이야. A가 얼마냐를 묻는 문제라는 거지. 어떤 커다란 식 하나가 얼마인지를 묻는 건데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 2A를 구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라면 다시 A가 얼마인지를 찾고 싶어. 그런데 이걸 당장 찾기가 힘들어서 2A라는 모양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거든. 그러려면 이 A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서 쓰는 대신 원래의 값 A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2분의 1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이렇게 다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뜻인지 꼭 기억 좀 해줘. 여러분들이 뭐 변형식을 통해서 방정식을 풀 때 같은 문제들도 이제 다시 얘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다항식이 아니라 방정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 때도 있어. 이렇게. 기억나요? 이건 뭐 이렇게 뭐 삼각형의 세변 가지고 만들어진 등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 B, C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있거든. 그럼 그때는 이걸 똑같이 변형을 하는데 변형하는 방법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아. 다만 이것도 변형하기 위해서는 2배가 돼야 될 텐데 방정식에서는 우변에도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어차피 0이었다면 그냥 냅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양을 바꾸는 과정이 분명히 그 식 전체의 2배를 필요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기억을 하게 될 거라고.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나 이 문제나 같은 문제야. 결국에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모양을 바꿔서 풀어주는 문제인 건데 그 푸는 문제가 방정식일 때는 우변이 맨날 0이거든. 그러니까 2배 해서도 우변이 또 0이 2배 해봤자 0일 테니까 그냥 2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등호를 사용하고 있는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식의 값을 구하는 다항식의 결과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2배라면 그 2배 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지. 방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다 까먹은 것 같으니까 한번 이미 기억이 떠오른 친구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적자 A제곱, B제곱, C제곱을 2개짜리를 한 개씩 나눠서 A 2개, B 2개, C 2개를 나눠서 적고 그 사이에다가 이 뒤쪽에 있는 부분에 짜게 될 만한 녀석들을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EAB, EBC, EC를 적절한 자리에다 집어넣어주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제곱식들이 있지. 2A제곱, 2B제곱, 2C제곱 걔네들을 필요한 위치에다가 한 개씩 나눠서 한 개씩 나눠서 한 개씩 나눠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 옆에 있는 건 그 옆에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죠. 이게 방정식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지금처럼 다항식 형태를 풀 때도 마찬가지. 항상 주어진 식의 형태가 이런 모습일 때는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항상 이 방법 한 가지만 가지고 분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봤더니 A-B하고 A-C를 알려줬다 이거지.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찾으러 갈까? a-b 2라고 하니까 2의 제곱 4에다가 b-c는 아직 모르니까 냅둘게. c-a는 a-의 부호를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9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였겠지. 요거 찾는 게 우리 아마 수업할 때 제일 최근에 했던 내용 아닌가 싶은데, 찾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으로 두 개만 있으면 필요로 하는 하나는 나머지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찾는 방법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b-c니까 a만 지워버리면 돼. 그래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게 되면 뺄까? a긴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c를 뺄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게 뺄 거니까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b-c, 문제가 묻고 싶었던 b-c는 1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1의 제곱이 되는 이 결과를 1로 한 번 더 체크해주면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꼭 별개의 형태로 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자고. 뭐?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가 완전적으로 수세기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과, 이것도 배정식이 아니더라. 그리고 그렇게 완전제곱식 형태를 구했을 때 필요로 하는 이런 식들, 문제에서 알려주는 식들을 세 개 다 알려주진 않아. 두 개만 알려준다는 거지.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찾길 바라고 있는 거고, 그 찾는 방법이 알려진, 지금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 형태로 찾아내면, 이걸 여러분들이 찾기 힘든 게 그런 이유 때문이야. 이거 가지고 자꾸 뭐 A를 찾고 B를 찾고 C를 찾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찾아지는 거잖아. 지금 내가 찾으려 하는 건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B하고 C를 뺀 결과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A만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원하고 있는 B-C든 아니면 C-B든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문제 나오네. 3번 문제. 자, 갑시다. 이거 일단 이 문제는 절대 직접 전개하길 바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치? 직접 전개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전개가 됐을 때의 모양만 상상해서 기록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기억나니? 전개해볼까? 제일 낮은 차수는 상수만 3번 곱한 상수함, 제일 높은 차수는 제곱이 3번 연달아 곱해진 6차까지 나오게 될 것 같아서 그걸 보통 문제에서 낼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지? 직접 전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조로 A1, A2 그러니까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 4차, 5차, 6차항 개수들이 다 얼마인지 몰라. 하지만 전개가 되면 분명히 이런 6차식 형태로 전개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전개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식과 이 식은 반드시 같은 항등식이 될 거야. 같은 식이야. 좌변을 펼쳐낸 게 우변이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직접 펼치지 않은 것 뿐이지 펼친다면 분명히 저런 모양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죠? 이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셨지. 그 두 가지가 뭐냐? 이 우변에 펼쳐져 있는 모든 항의 개수들.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다 적을까? 얘하고 그 다음 똑같은 형태지만 홀수 차수에 붙어있는 개수들만 부호가 바뀐 상태의 모습들. 요 두 개를.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묻는지 볼 필요도 없어. 먼저 준비를 해놓으라는 얘기야. 먼저 준비하는 방법은
어쨌든 내가 찾는 모양들이 내가 전개했다고 믿고 있는 이 식의 우변의 모습이랑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분명히 말했듯이 항등식이라고 했어.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의 변수였던 x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왜? 같은 식이니까. 얘를 오차 하나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전개를 해냈다고 내가 만들어낸 식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식이야. 그래서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상황에서 먼저 얘부터 이거 얘 여기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만 다 띄어다가 더하는 방법이 얘네들이 다 1이 되면 되는 거지. 기억나죠? 그럼 x에 누굴 넣었을 때 x도 x제곱도 x세제곱도 x의 6제곱도 다 1이 될 거냐? x에 1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1 넣어주면 순식간에 내가 펼쳐낸 이 전개식 우변이 얘처럼 바뀌게 돼. 그럼 좌변도 똑같이 x에 1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봐주면 되고, 두 번째는 짝수 차수에 대한 거듭제곱은 플러스 1로 유지가 되는데 짝수 차수는 플러스 1로 유지되는데 짝수 차수에 거듭제곱이 붙어있는 개수들은 전부 다 플러스로 유지가 되는데 홀수 차수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짝수 거듭제곱은 1이 되는데 홀수만큼의 거듭제곱은 계속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들을 찾다 보면 집어넣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인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볼까?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7이라고 해.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 식. 이것도 문제가 뻔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준비되어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또 남았죠. 그렇게 찾아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건 지금 알게 된 두 개의 이것도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들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먼저 더해볼게. 더하면 2a0, 2a2, 2a4, 2a6 홀수 차수에 붙어있던 배수들은 덧셈하면 다 날아가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남게 돼. 이게 좌변끼리 더했을 때 모습. 그럼 우변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게 되면 됐죠. 한 번 더. 좌변끼리 뺄까 이거는? 빼면 2, A1, A3, A5, A7이 없지. A7이. 이렇게만 남게 되겠네. 좌변끼리 뺀 결과가. 그럼 우변끼리도 빼면 되겠네. 빼면 마이너스 1에서 27 더하면 되는 거니까 26. 그래서 양변 2로 나눠주면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식들, 찾은 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발표해낼 수 있는 식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직접 전개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전개했을 때 나오는 모습들만 상상해서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상수항과 최고차기 개수는 직접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상수항은 어차피 마이너스 3만 3번 거듭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최고차항은 최고차였던 x제곱만 3번 거듭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3번 거듭제곱하면 1, x의 6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1차부터 5차까지의 개수들은 직접 전개하기 전까지는 몰라. 하지만 상수항과 최고차항의 개수 정도는 직접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문제가 뭘 묻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 문제가 뭘 묻는지 한번 볼까? 0이 사유, 0이 사유. 이거 물어봤던 거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4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아까 보니까 앞쪽은 건너뛰고 뒤쪽부터 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또 적절히 시간 쪼개서 한번 같이 풀어볼 테니까 4번부터 계속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먼저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잠깐만 기다려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자.
있으면 이거 이번 달 시간 쓰니까 핸드폰 아예 찍어. 찍어놓고 그때 막 되지. 4번은 나머지 정리, 5번하고 6번은 인수분해 문제 같지? 준열이는 저 영훈이가 프린트 좀 받아달라고 얘기 들었어. 네. 이따가 설명 줄 테니까 네. 집 들어가면 안 돼. 앞에다 던져놓고. 제가 영상 체크했어요. 서인이한테 어머니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리가 너무 크지. 손소독제 바르고. 자, 얘들아 또 풀던 거 잠깐 멈추고 선생님이랑 6번까지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따로 풀어보자고. 4번 px와 qx를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2하고 6이다. 이거 나머지 정리를 바로 해결할 수 있지? 이걸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기억이 잘 살아있는 친구들.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 기억 안 나는 친구들 한번 들어봐. 요것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 px를 x 플러스 5로 나누면 그것에 대한 이제 몫이 나올 거고 1차로 나누고 있을 때 나머지는 당연히 1차보다 낮은 차수, 숫자, 상수들로 나오게 될 거야.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2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였거든. 나머지가 2라고 했으니까. 그치? px를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의 몫은 qx, 나머지는 2. 이때 나머지 정리는 지금처럼 1차로 나누고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불렀었다. 그럼 나머지를 남겨놓는 방법이, 얘를 남겨놓는 방법이 이걸 사라지게 만들면 되는 건데 얘를 사라지게 해주는 방법이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 5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x에다 마이너스 5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마이너스 5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당장 누군지 모르더라도 앞에 곱해줘야 되는 숫자가 0이니까 이게 다 사라져. 그러니까 뭐 p라고 하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은 결과가 바로 나머지 2가 나온다는 얘기. 이게 나머지 정리였다. qx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정의를 통해서 P-5와 Q-5의 값을 찾아놨으니까 질문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야. 3px 더하기 2qx를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거 한번 검사시 적어볼까? 근데 방식 이름에 qx가 있네. 그냥 여기다 목 실어서 적지 뭐. 지금 문제가 이거 찾아달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지. 3px 더하기 2qx라고 하는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을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냐? 그럼 똑같아. 얘만 지워주면 되는 거잖아. 얘만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마이너스 5만 넣게 되면 마이너스 5만 넣게 되면 이게 다 사라지고 문제가 묻고 싶었던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얘네들 다 2하고 6인 거 알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6에다가 12를 더한 18이 정답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만 잘하고 있다면 뭐 한 10초도 안 걸릴 문제였던 것 같아. 쉬운 문제였죠. 5번 문제 가보자. 근데 너무 쉽다 그지? 이거 하나만 다시 예를 들어볼까? 1차 말고 2차로 나눌게요. 얘들아 만약에 어떤 다항식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쓰고 있는 것처럼 2차식으로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혹시 우리 관심 없어 지금? 뭐가 관심 있느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오게 될 나머지의 모습이 궁금한 거. 당연히 2차로 나누니까 1차까지 나머지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내가 찾는 나머지도 1차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A하고 B가 각각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정답이 몇 x 더하기 몇인지를 찾아서 나머지라고 대답을 할 건데 이 A, B를 찾는데 지금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누구냐? 바로 이 녀석이야. 우리가 찾고 싶지도 않은 목. 그럼 쟤를 지우면 되는 거잖아.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 알파 집어넣어주면 사라지고 A 알파 더하기 B만. 즉 문자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지만 베타 집어넣어주면 A 베타 더하기 B만. 이게 각각 얼마인지는 문제에서 알려줬을 거라고. 지금처럼 알려줬을 거란 말이야. F 알파가 얼마인지 F 베타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몫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지우고 내가 찾고 싶은 A하고 B만 남아있는 연립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죠. 1차로 나누고 있을 때는 당연히 상수 형태의 나머지 바로 그려주면 되고 2차로 나누고 있는 작업을 할 때는 1차 형태의 나머지를 직접 잡아서 찾도록 노력을 해주면 되는 걸 테고. 물론 그 이외에도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았지만 이 정도까지 합시다. 그 다음 5번 문제. 우리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지. 얘들아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식이 얘처럼 인수분해가 된대. 자, 잘 들어봐. 이것도 원래 인수분해가 하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얘가 얘처럼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 방금 여기 적혀있던 것처럼 이걸 펼치면 얘가 되고 얘를 묶어내면 얘가 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항등식이라는 얘기 아닐까? 이것도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전개할 수 있지? 그렇게 풀 건 아니지만 전개해볼게. x의 세제곱 2창 마이너스 x제곱에 ax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1 x제곱 1창은 bx에다가 마이너스 ax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b. 그럼 여기에 있는 3차, 2차, 1차 상수의 개수들을 여기에 있는 3차, 2차, 1차 상수끼리 비교해줘도 A값, B값 금방 구한다는 얘기죠. 금방 구하고도 뭐 남는 거지, 시간이. 물론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길 바라는 건 아니야. 표절로 가볼까? 한 기왕 한 거? 2창이 A-1, 2창이 1이니까 A가 2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2, 상수항 마이너스 B. 그럼 B도 2가 된다는 얘기였겠죠. 이렇게 A값, B값 금방 찾을 수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문제가 누구냐에 따라 그 문제를 인수분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골라가야 된다고 그랬지? 지금은 딱 두 가지. 이 다항식에 사용되고 있는 변수의 개수 1개, 차수는 3차 이상.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거고. 그래서 가보자. 3창, 2창, 1창, 상수항.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1차식을 찾는 과정을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거니까 얘를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잘 찾아서 진행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숫자는 기억나? 상수항의 약수들로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한번 해볼게. 안 되면 말고. 1.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에다가 얘가 몫인 거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0인 거니까 나눠 떨어져서 나머지는 적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a 값과 b 값이 둘 다 2가 된다는 걸 사실은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의 어떤 다항식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다시 어떤 모양의 다항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사실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 이걸 가지고 내림차순 아니면 뭐 모양 맞지도 않지만 보기차식 또 뭐 있어? 뭐 둘둘 짝짓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런 것들 다 적용이 안 되는 문제. 인수분해 방법을 하나만 들이밀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립제법이 맞다는 거지. 그거에 연결해서 6번 문제 가보자. 이번 문제 삼각형에 대한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자,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좀 찾아달래. 그죠? 그럼 얘들아 봐봐. 실판 봐봐. 이걸 보고 이 선택 못하면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 못할 가능성이 높아.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야. 이것도 분명히 내가 어떤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야지 얘들아. 인수가 몇 개가 나오든지 간에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놔야지 세 인수를 곱한 결과가 0이 된다는 내용은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거나 셋 중에 0이 될 수 있는 게 누구인지를 찾아서 뭐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된다, 직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얘를 인수분해를 하려면 이런 형태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인수분해 방법을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은 내림차순이 돼야 되는 거고. 내림차순은 문자가 너무 많아. 거기다가 항의 개수도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고 실제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변수도 많고 항의 개수도 많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내림차순. 선생님 했던 말 기억나?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를 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또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식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개수가 2개 이상만 돼도 내림차순을 선택했을 때 거의 다 풀리게 된다는 거. 좀만 더 집중하자. 그래서 내림차순을 해봤더니 A, B, C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게 C인 것 같지? 그죠? A하고 B는 3차까지 있으니까 차수가 가장 낮은 C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고. 그럼 C의 2차 여기 있네.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 하나 c제곱인데 선생님 마이너스는 걸리적거리네. 뭐야? 선생님 좋아하는 대로 할게. 선생님은 b-a보다 a-b가 더 좋아. 그래서 똑같이 c제곱으로 묶을 때 묶더라도 모양이 얘처럼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마이너스를 따로 빼놨어.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선생님만 그래요. 그 다음 2차는 정리 끝났으니까 상수항 1창 다들 확인해봤어? 1창이 없어. 그냥 바로 상수항. 이렇게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시험 봤을 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잘 들어봐. 정상적인 내림차순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분리했었죠. 뭐 이거 같은 숫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분리하고 이거 분리한 다음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더한 결과가 얘가 되도록 해서 인수분해를 했던 건데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여기 분리하고 여기가 지금 분리가 돼야 되잖아. 분리가 된다는 건 얘가 어떤 애들끼리 곱으로 표현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내림차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림차수 정리가 됐으면 항상 뒤쪽에 정리되어 있는 상수함도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거 인수분해 해놨어야 돼. 다시 들어봐. 이런 거에 어울리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선생님이? 얘들, 이런 거. 이거 분명히 합차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잘하겠지. 근데 이 합차공식이 왜 합차공식이 됐냐면 이 중간에 이게 있었던 거잖아. 똑같은 거야. 1창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리하고 분리해서 곱하면 얘가 되게 곱하면 얘가 되게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더한 게 0이 되게 그게 지금은 그냥 없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으로 분리를 한 거야. 1창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들아. 그치?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자, 다시 칠판 보고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뒤에는 반드시 상수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분리하려면 이걸 인수분해에 놔야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를. 그래서 인수분해 시도하자고. 이거 한 4개 줘. 4개면 제일 먼저 건드려볼 만한 게 둘둘짝치기 아니야? 둘둘짝치기도 너무 쉽네. 1번, 2번이랑 3번, 4번 묶어주면 될 것 같은데 1번, 2번 A제곱을 묶어주면 3번, 4번 마이너스 B제곱을 묶어주면 그럼 애플B 만들어지고 묶이는 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지? 그럼 합차공식으로 한 번 더 되는 거 맞죠? 애플B에 이것도 애플B에 MRB니까 애플B 하나 더에다가 MRB 하나 더 그랬더니 봐 얘들아 여러분들 잘 못하는 거니까 이건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 그렇게 상수항 부분을 정리하고 보니까 지금 이미 적혀있는 2차항 부분이랑 지금 찾아낸 상수항 부분들 중에도 공통인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야. 묶어줄게. A-B로 묶게 되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C제곱이 남아있는 거고 여기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남아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게 0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거는 끝까지 같이 잘 가야겠다. 그래서 정답 찾으러 가자. 정답 찾으러 가볼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면 되는 거네.
자꾸 이것만 눈에 보인다서 이것만 정답인 것처럼 하지 말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맞아. 어쨌든 얘가 0이 돼도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얘들아. 뭐야? A-B가 0이 돼야 된다는 건 A하고 B만 같으면 된다는 거니까 정답 하나 나왔네. 이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는 삼각형 중에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되느냐? A와 B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면 이 방정식 충분히 만족이 된다. 그러니까 A가 B의 길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정답 맞아. 이게 정답. 그런데 해봐야지. 두 번째 것도 정답이 될 줄 모르는 거잖아. 두 번째 게 누구냐? 이거 뭐지? 얘랑 얘를 더하기 0이라는 건 A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랑 같다는 얘기거든. 이거만 같아도 삼각형이 되는 거야. 다시 이걸 만족해도 방정식은 만족이 되는 거. 이거 푸는 방법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문자투성이라서 아마 힘들어할 거라고. 찾는 거 잘 봐.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거랑 C를 제곱한 게 같대? 그러면 A 플러스 B랑 C가 같다고 봐주면 되겠지? 맞잖아. 제곱한 애들끼리 같으면 제곱하기 전에 있는 애들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A 플러스 B도 C도 전부 다 양의 값들을 갖고 있는 숫자들이잖아. 이거 양수들이야. 원래는 우리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제곱근 풀 때는 제곱을 벗기면 한쪽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거 할 필요 없어. 왜? A, B, C가 다 양수거든. 다 양수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하고 C가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야 되는 결론, 분명히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두 변을 더한 게 나머지 변이랑 같다? 삼각형의 작도 조건이 뭐죠? 두 변을 더한 결과는 반드시 남은 한 변보다 길이가 길어야 된다는 거. 같으면 삼각형이 안 되지. 두 변 길이 더한 거랑 나머지 한 변이 같으면 그건 삼각형이 안 돼. 우리 삼각형 작도할 때 기억나지? 해볼까? A라는 변하고 B라는 변으로, 그런데 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야. 이거 삼각형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해볼게. 자를 대고 C라는 길이를 체크해놔. 삼각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여기에다가 A라고 하는 길이를, 여기다가 B라고 하는 길이를 돌려서 만나는 점. 그래야지 A가 될 거고 B가 될 거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말은 C가 A라고 하는 길이하고 B라고 하는 길이를 더한 것이랑 완전히 같대.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될 거 아니야?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될 거니까 삼각형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는 식의 형태가 나온 건 맞지만 이건 절대 삼각형이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A하고 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만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정답이 3번이었나봐. 여기 오늘 다 못 풀겠는데? 우리 후다닥 끝내가지고 7번, 8번, 9번 세운조만 풀고 시작. 7, 8, 9번 7, 8, 9번
가볼까? 7번 문제 봐봐. 항이 엄청 많네. 항이 10개네요. 1부터 9차까지 있으니까 10개. 그걸 제곱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려나? 그럼 이거 직접 전개하려고 들면 분배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당 10번씩이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네. 한번 뿌리기. 좀 이따가 바로 좀만 쉬었다가 하자. 한 타임만 더 하면 되니까 집중도 해주고. 우리 2차만 찾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말했듯이 이걸 다 전개해내려고 들면 요거 한 번에 분배해야 되는 게 10번이야. 그럼 그렇게 10번씩 또 10번, 10번, 10번 총 100번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런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물어볼 리는 없고 지금 묻고 있는 건 다른 거 없고 2차만 찾아달래. 이걸 전개하게 되면 상수항부터 최고차가 9차지. 9차의 제곱이니까 18차까지 나오려나? 그 사이에 이제 1차부터 17차까지도 다 있을 거고 그걸 다 전개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딱 하나 이것만 찾아달라는 거지. 2차항. 그래서 분배를 할 때 2차항이 될 수 있는 것만 추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고 2차항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할까? 얘를 통해서 분배했을 때 2차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분배가 됐을 때 그리고 이걸 통해 분배했을 때 2차가 될 수 있는 건 얘하고 분배가 됐을 때 그리고 얘를 가지고 2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이렇게 분배가 됐을 때겠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 얘를 가지고 2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무리 낮아도 여기다가 아무리 작은 차수인 상수를 곱해도 3차가 될 테니까 더 이상 2차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2차항은 개수가 10이 된다는 것 정도는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특정 차수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배를 했을 때 그 분배를 해서 2차를 만들 수 있는 것만 찾아내면 조합해내면 된다는 얘기야. 자, 8번 문제 가보자. 아까 괜히 예를 들었네.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고. 자, 시작해볼게. fx-4라고 하는 것을 x의 제곱 마이너스 9 미리 이소문해 놓을게. 나머지 여기 쓸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눴어. 나눴으면 몫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눴으면 1차 형태의 나머지가 나올 텐데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나누어 떨어진대. 그냥 이게 없대. 이렇게 이게 끝이야. 검산식이. 그럼 문제 더 흘려보내지 마. 문제 더 읽을 필요가 있긴 하겠지. 문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뽑아 먹으라고. 뽑는 방법은 누군지 모르는 몫을 죽이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던가 3을 넣어서. 그게 나머지니까. 먼저 마이너스 3 넣어볼게. 마이너스 3 넣으면 이것 때문에 다 사라져서 0 되는 거지. 한 번 더 x에다가 3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얘 때문에 이 전체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된다니. 이게 나머지에 있어서 알게 된 두 가지 정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텐데 씩 적어보자. 이제는 fx 플러스 2래.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이것도 인수분해 할게.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인수분해 금방 할 테니까 얘처럼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나눴으니까 또 몫이 나오겠네. 목 관심 없어. 대충 Q'X로 잡자. 이미 QX라는 형태를 사용했으니까 또 다른 형태로 몫을 잡아주고 중요한 건 이렇게 2차로 나눴을 때 나오게 될 나머지가 분명히 1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식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이걸 찾으러 가는 거야. 찾는 방법은 또 어김없이 나머지 정리. x에다가 마이너스 5도 넣어보고 x에다가 1도 넣어보고. 자, 마이너스 5 넣어볼게. 마이너스 5 넣으면 마이너스 5 넣으면 이거 다 나가. 마이너스 5 넣으면 이렇게. 그런데 f-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4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x에다 1 넣어볼게요. x에다 1 넣게 되면 다 사라지고 1 넣게 되면 a 플러스 b만. 이것도 알고 있었지? 정답이 4라면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a값 b값을 찾자. 그 찾은 a값 b값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우리 계산할까? a는 0, b는 4. a는 0, b는 4. 그래서 나머지가 누구냐? 나머지가 그냥 0x 더하기 4였던 거야. 나머지가 4였던 거지. 1차식일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까 1차식이 아니네. 그냥 상수만 나오는 나머지였던 거. 이제 질문. 그 나머지에다가 10좀 넣어달래. 그런데 문자가 없잖아. 0을 넣든 1을 넣든 10을 넣든 뭘 넣든 간에 그냥 4라는 뜻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4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 RX에 1차식이 없었잖아. 1차식이 없단 말이야. 여기다가 10을 넣은 것을 찾아달라는 건데 R10이라는 건 얘가 0인데 이거 뭐 계산할 필요 있겠어? 그냥 주구장창 B만 정답으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4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여기까지가 약간 수준이 있지만 그래도 손대기 힘들 정도는 아닌 방식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 정리를 쓰는 방법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건 4개씩 반복되는 거 기억나죠? 먼저 Z부터 분모분자에 1 플러스 i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전개 보면 알겠지만 2i만 남게 될 거야. 왜? 앞에 있는 제곱 1이랑 뒤에 있는 제곱 i 제곱은 사라질 거거든. 1 빼기 1로. 그러니까 2i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 문제가 말해주고 싶었던 z는 그냥 간단한 i라고 하는 복소수였던 거죠. 그걸 가지고 1부터 2018제곱까지 더해달라는 문제가 나왔어. 다시 한번 적어볼까? z가 i니까 여기다 i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작업은 4개씩 끊어서 계산하는. 사실 4개씩 끊을게. 일단 이거부터 먼저 계산한다, 선생님. 1제곱부터 4제곱까지. i는 그냥 i 제곱은 마이너스 1,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그래서 0. 5제곱부터 8제곱까지도 0. 9제곱부터 12제곱까지도 0. 4의 배수만큼 해당하는 거듭제곱씩 끊어서 가면 계속 0. 그럼 그렇게 끊어지는 4의 배수가 어디까지 끊어지는지 찾아야 될 건데 그 마지막 4의 배수가 어디까지일 거냐? i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4로 나눠볼까? 4로 나누면 4, 5, 20, 0에다가 4, 4, 16 2016까지가 4의 배수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저 선생님 말은 뭐지? 1제곱부터 4제곱까지 0, 5제곱부터 8제곱까지 0. 그렇게 4개씩 끊어서 계속 0만 기록하다 보면 2016제곱까지도 0이 된다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다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남은 게 누구지? 남은 게 아까 계산할 때 빼놨던 1에다가 이 뒤쪽에 계산 못한 거 2개 남았지? i의 2017제곱과 i의 2018제곱이 남아있네. 그래서 1 i의 2017제곱은 1 다음에 나오는 i니까 그냥 i 2018제곱은 i의 제곱과 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은 i라고 말하면 되고 그 i를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정답은 0 플러스 1 i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A는 0, B는 1이니까 정답 1번인가 보다. 자, 10번, 11번 두 문제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10번, 11번. 11번은 좀 어렵겠는데. 물론 10번 문제도 푸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면 또 어렵겠네.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간단할 텐데. 자, 10번 문제 갈까? 10번 문제는 이거에 대한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그치?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그 제곱한 복소수가 음수가 된다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거 순어수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우리 복소수의 기본 성질 말고도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따로 이제 필기를 해줬을 거야. 뭘 필기했어? 이거. Z제곱이 0이 될 때, Z제곱이 양수가 되면, Z제곱이 음수가 되면, Z를 제곱했는데도 허수가 되면, 이건 그냥 0을 제곱했을 때, 이건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이건 순허수를 제곱했을 때, 이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같이 갖고 있는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문제 활용도가 높은 건 이 녀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자고. 그럼 끝난 거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찾아가자. 실수 부분 x에다가 마이너스 3. 허수 부분은 xi에 마이너스 2i. 이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절대 0이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순허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허수 부분만 남아있는 허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x는 3이 되어야 되고 x는 절대 2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3이겠지. 3이 되면 실수 부분은 사라지고 허수 부분만 남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긴 복소수만 제곱이 됐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11번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 난이도도 제일 높아 보이고, 한번 좀만 더 고민을 해봐. 선생님이랑 바로 이어서 풀어보자.
자, 한번 들어봐, 얘들아. 이거 우리 아직 진도 나가기 전인데 사실은 진도 나가기 전이지만 풀 수는 있어. 그래서 문제를 낸 것 같긴 한데 이 지금 교재가 3차 방정식 우리 이제 진도 원래 정상적으로 나갔으면 지난주에 쉴 때 했었을 내용인데 뭐 안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 3차 방정식의 답을 찾는, 근을 찾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수분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아무리 배우지 않은 3차 방정식으로도 인수분해만 할 수 있다면 답 찾는 게 어렵진 않죠. 답은 어떻게 찾는 거야? 인수분해 왜 했어? 답 찾으려고 한 거잖아.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누구냐?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요거 인수분해 안 되지. 그래서 근을 찾으려면 근의 공식으로 가야 되는데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 있으니까 1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루트 3 i 이렇게. 이 3차 방정식은 1이라고 하는 답 하나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하는 허수답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허근 얘 말고 여기에 있는 답들 중에 하나를 이거 얘들아 수학에서는 W로 안 부르고 오메가로 불러. 오메가. W로 읽고 싶은 사람들은 W로 읽어도 돼. 근데 정식 명칭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여기에 있는 답 중에 하나를 오메가로 부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 이 오메가는 여기서 나오는 값 말고 여기서 나오는 값. 이 녀석의 한 근이 이 녀석의 두 근 중에 한 근이 오메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나오는 값을 오메가로 부르겠다는 거지. 허근이 나오는 쪽이니까. 그리고 우리 2차 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2차, 1차 상수항이 모두 실수일 때 항상 나머지 근은 이미 우리가 구해놓기도 했지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어있는 혈례분수수 아니야? 그럼 이 녀석 답 중에 하나를 오메가로 부르면 당연히 나머지 답 중에 하나는 혈례 오메가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왜? 두 답이 혈례분수수 관계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다시 3차 방정식을 풀고자 인수분해를 했고 인수분해를 해서 봤더니 허근을 갖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2차 방정식 파트였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을 오메가라고 부르겠다고 문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만들어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이 실수라면 당연히 나머지 한 허근은 주어진 허근의 혈례분수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혈례 오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리고 마무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해볼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p니까 1.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1. 물론 얘들아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중에 하나를 오메가 하나를 혈례 오메가로 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 어차피 계산된 결과는 이런 모양들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찾아낸 오메가와 혈례 오메가를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근들을 가지고 곱셈이나 덧셈 가지고 물론 이거는 지금 통분해야지 그 모양이 나오긴 하겠네. 당연히 근과 개수 관계로 큰 게 유리하겠지. 그리고 몇 번을 말했지?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절대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넣어서 계산하길 바라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올 여러분들 구경할 일이 없다고. 그냥 단순히 지저분한 연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되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 지금은 그 선택이 근과 개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 얘들아 이것만 통분할까?
곱하면 통분되는 거지. 곱한 거 정리할게. 1 마이너스 오메가에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로 분배될 거니까 마이너스를 묶은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 그 다음 곱하면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켤레 오메가 분해, 이쪽으로는 1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가 이쪽으로는 1 마이너스 오메가 올라갈 거니까 1 더하기 1 2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에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그 어떤 그런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유용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잘 들어, 잘 기록해 놓고. 이거 우리 여러 가지 문제집 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 아무튼 지금은 계산을 하라고. 1 분의 1이니까 1에다가 이거 통분의 결과가 얘였지? 그럼 가자. 1 마이너스 얘도 1 얘도 1 분의 2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오메가 더한 거 1. 그래서 1 더하기 계산하면 1 2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인가 봐.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넘어가자. 12번 문제 진행해보세요. 12번 문제 중학교 때도 풀었던 거 기억나나? 중학교에서도 아마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풀고 있던 문제집에서 봤을 법한 문제인데,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풀 수 있는 친구들은 풀어보세요. 힌트 주자면 이것도 근거 계수관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자, 얘들아 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이 2차원을 지금 푸는데 문제를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지. A를 잘못 보고 풀어도 돼. 딱 뻔히 A가 잘 보이는데 잘못 봤대. 그럼 A를 잘못 봤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B는 제대로 보고 풀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A는 잘못 봤지만 B는 제대로 본, 여기만 지금 잘못 보고 근을 구했다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 방정식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B가 돼야 되는 건데, 문제도 뭐라고 했어? A 잘못 봤다며. A 잘못 보고 답이 엉망으로 나온 거니까 두근을 더해서 나온 결과를 마이너스 A로 높이면 안 되겠지. A를 잘못 보고 푼 거야. 대신 뭐는 제대로 봤냐면 이거는 제대로 봤다잖아. B는 A만 잘못 보고 풀었다는 거니까 B는 제대로 봤다는 거. 그럼 얘들아, 선생님, 이 두근은 잘못된 근이지만 이 두근을 곱해서 얻게 되는 B는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두근의 곱은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근 더한 건 2인데 이건 믿을 수 없어. 왜? A 잘못 보고 풀어서 나온 게 2니까. 하지만 두근의 곱은 1의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건가? 이건 믿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잘 생각해봐. 1차 계수를 잘못 봤기 때문에 답은 잘못, 엉터리야. 이거 엉터리 답인데 이 엉터리 답일지라도 이 엉터리 답들을 곱해서 얻을 수 있는 B는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제대로 보고 푼 거 풀었다니까. A만 잘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믿을 수 없지만 두근의 곱으로 나온 B값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한 번 더. A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그리고 두근의 곱은 B가 되는 건데, 그 두근을 더한 게 얼마냐? 마이너스 2. 두근을 곱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3. 이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야. B를 잘못 봤으니까. B만 잘못 보고 A는 제대로 봤으니까. 또 들어봐. 이 답 엉터리 답이야. 엉터리 답이지만 분명히 진짜 제대로 봤을 때 풀어서 나오는 답 두 개를 더한 거랑 지금 나온 엉터리 두 개의 답을 더한 거랑 결과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왜? A는 제대로 보고 풀었다며. 그래서 A는 2가 된다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원래의 방정식은 x의 제곱 A는 2 B는 5 이거였던 거야. 이거 우리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바로 근거계수관으로 풀면 되는데 선생님 한번 확인시켜 줄게. 봐봐. 실제 나오는 두근이 누구냐? 그네고식으로 보자.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1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4 2A가 되겠네. 볼래? 이게 진짜 답이야. 얘네들이 엉터리 답이고. 그런데 봐. 이 두 분 곱해도 5 나오지? 여기도 곱하면 5가 나와. 왜? B는 제대로 보고 풀었기 때문이야. 또 두 분 더했을 때 마이너스 2 나오지? 여기도 두 분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와. 엉터리 답도 진짜 답도. 왜? A는 제대로 보고 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잘못 보고 풀었다고 하면 그 부분 빼고 제대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답만 기록을 해주면 돼. 그치? 어쨌든 질문은 뭐였냐면요, 여기서 나온 두 개의 답을 올바른 답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른다는 거.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 그럼 근거계수 거기 써볼게.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두근의 곱 A분의 C니까 5. 이걸 가지고 묻는 거 당연히 또 느껴지지.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찾는 문제니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한번 곱하고 빼주면 이게 완전 세제곱식을 껴서 변형할 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2를, 알파 베타 자리에는 5를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마지막이야 지금 곱셈 공식 변형이 나왔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직까지 잘 기억하고 있다고 선생님은 솔직히 믿고 싶다.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 다만 요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분명히 풀어봤을 건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자, 넘겨서 13번 문제 진행해보세요. 13번.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거침없이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 여기 있는 문제, 지금까지 풀고 있는 문제 다 잘 한다고 해도 실제 학교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을 거라는 약속은 못 하겠어.
그 정도로 지금 간간히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준비들 해가지고 어차피 또 3월달 되면 복습하긴 할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시험 대비를 해야 되겠지. 이 정도 문제는 정말 우습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저도 문제를 만들고 보니까 아직 3반 친구들도 진도 안 나간 부분이 있네. 우리 13번, 15번, 16번 이렇게 세 문제 풀고 여기 문제들을 마무리하자. 14번, 17번은 아직 하면 안 되겠다. 자, 먼저 13번 가볼까? 잘 체크해봐. 여기다가 밑줄도 봐놓고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교점. 그럼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만나는 거. 뭐 포물선도 예쁘게 그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까 포물선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뭐 교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뭐 요점하고 요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여러분들 교점을 찾으려면 이 만나는 점, 2차 함수에서도 직선에서도 똑같은 x 플러스에 똑같은 y 값이 나오는 점을 찾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교점이야. 이게 같다. 그래서 교점을 찾는다는 건 두 함수의 식이 갖다 놓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이게 교점 찾는 식이야. 한번 한쪽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 맞나? 필기 잘해줘. 이게 교점을 찾는 방정식인데, 정확히 말하면 교점이라는 건 얘들아,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이게 몇 컴마 몇인지 몇 컴마 몇인지를 말하는 게 교점인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 방정식은 여기 봐. 이 방정식 x값 찾는 거 아니야? x값?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점에 x값을 찾는 방정식이라고. 이 점에 x값을 찾는 방정식이야. 그래서 두 함수를 갖다 놓고 만들어낸 방정식에서의 해는 교점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교점에 x좌표를 찾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자. x좌표를 이제 대입하면 y좌표도 나오겠지만 당장 우리가 만들어낸 이 방정식은 교점에 x값만 찾는 방정식. 그럼 방정식 푸는 거 어렵지 않지? 인수분해 그냥 x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x는 0 또는 x는 5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라고? 여기도 같이 해놔야 된다. 0, 얼마인지 하고 5,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얘기야. 점 전체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교점의 x값만을. y값은 이제 x하고 x에서 0하고 5만 넣으면 된다는 거니까 아무데나 교점이니까 똑같은 거 나오겠지. 0 넣어주면 1. 아마 여기도 0 넣어주면 1 나오고, 선생님 뭐 잘못했나 보다. 아, 여기 잘못 적었네. 이거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잠깐만 다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지. 웬일로 좀 문제가 쉽게 나오네 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안 되네. 그냥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어. 그냥 공식으로. 이때 들어봐.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게 될 두 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안 구할게. 그냥 공식으로 찾을 수 있어. 그런데 그냥 찾지 말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알파 베타가 뭘 말하는 거냐? 이 점의 x값과 이 점의 x값을 말하는 그걸 우리가 찾고 있는 과정이 된다는 얘기라는 뜻이야. 고등학교 수학 문제 그지 같은 문제 안 나온다 그랬지? 설마 이것도 근구하는 문제 안 나올걸? 뭘 물어봤냐면 그렇게 나올 교점의 x값들을 더할 결과를 물어보네. 근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면 무리수답 찾는 건 문제에서 안 나와. 그냥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라고 찾아주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인 거겠지. 두 근을 직접 찾아서 더해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잖아. 근거 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 정도는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 정답이 5번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모 잘 해놓고 15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문자 수정이긴 하지만 표준형도 만들어보고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보다 보면 느낄 거야.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들다는 거. 함수 쪽이라서 힘들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찾는 문제를 진위 문제라고 하는데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곤욕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되겠지. 지금도 한번 해보자. 일단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포물선이래.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위로 올라간 포물선. 그치? 그럼 볼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누구? 수업할 때 했던 얘기야. 이거 y는 0이라는 직선이거든. 다시 말하면 y는 fx하고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 간의 교점. 물론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선생님 이거 x절편이니까 그냥 0 넣고 풀면 되는 거 맞아. 0 넣고 풀면 되는데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지. 무조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을 찾는 과정.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y 대신 0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직선과 교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봐봐. 이게 뭐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라는 얘기 아닐까? 표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D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일 거고. 그럼 한 번씩 가볼까?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야지 X절편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였을 거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이 돼.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문제는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건데 이제 한번 그래프를 진짜 예쁘게 그리러 가보자. 표준형 만들어 볼게. 이렇게. 나중에는 금방 암산도 되겠지만 지금은 아닐 것 같아서 필요한 거 절반 2분의 a 제곱한 거 4분의 a 제곱 그리고 상성이었던 b는 냅둘게요. 그럼 표준형이 완성되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절반 x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 나머지는 계산해서 내보내자. 이렇게 됐지? 그럼 그래프 얘보다 좀 더 예쁘게 그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a 근데 a가 양수였대. 그러니까 이쯤에 2분의 a가 있는 거겠지. 그리고 y좌표는 통분하면 4분의 4이니까 4분의 a제곱 더하기 4b 그래서 a제곱 더하기 4b가 양수가 되는 거야.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다 보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니은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b가 0보다 커야 된대. b가 뭐냐 x에 대해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가 그러니까 y절편이 0보다 크다는 거거든. 뭐 그래프를 대충 그린 친구들은 0보다 크다고 믿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렸을 테니까. 그럼 y절편이 여기가 b인데 0보다 큰 거 맞는 거죠. 그런데 의심을 해야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이 녀석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은 양수라서 요쯤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녀석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것도 생각을 해봐 얘들아. a제곱 더하기 4b가 양수만 되면 a제곱 더하기 4b라고 하는 것이 양수만 되면 여기에도 찍힐 수 있는 거고 여기에도 찍힐 수 있는 건데 이게 큰 양수인지 작은 양수인지는 모르는 거잖아. 선생님 말은 이런 뜻이야. a제곱이 예를 들어서 10 나왔어. 그럼 4b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가 돼도 좋겠지만 음수가 돼도 되는 거 아닐까? b가 마이너스 1 정도만 돼도 어차피 두 개 더한 건 양수 나오는 거 맞잖아.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이쪽으로 지금 여기 b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x축과 두 점에서 여유있게 만날 수 있는 모양도 가능하지만 이 값이 정확히 말하면 이 값이 어느 정도로 큰 양의 값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치? 그래서 b의 값이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니은은 잘못된 거죠. 니은은 잘못된 게 맞아. 그 다음 디귿 0부터 a까지만 그렸을 때 한번 해볼까 얘들아? 0부터 a까지만 여기가 0이고 축이 2분의 a니까 a는
여기하고 여기의 중간 지점이 2분의 a가 될 거기 때문에 0부터 a까지라고 한다면 얘랑 같은 높이에서 0이 될 거고 a가 되는 거겠지. 왜? 축이 정확하게 0과 a의 중간 지점인 2분의 a라고 지금 결론이 났으니까. 그럼 포물선을 이렇게만 그릴 수 있다면, 또는 이렇게만 그릴 수 있다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의 최소값은 b이다. 최소값은 여기잖아. 최소값은 여기잖아. 이게 누구였는데? b 아니었어? b? b였잖아. 맞잖아. x에 대해 0만 집어넣어주면 되는가? x에 대해 0만 집어넣어주면 나오는 게 최소값이야. 그래서 최소값은 양일지 음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일 낮은 값은 b가 되는 게 맞다. 최대값은 당연히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였겠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도움 없이 기억 디귿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갖춰낼 수 있도록 하자고.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 프린트 끝내고 책 보시면 뭐 두 번째 프린트 좀 봐봐. 두 번째 프린트도 아마 문제 구성이 비슷비슷할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거 봐가면서 한번 풀어보고 한번 또 빼보자. 풀지 말아야 되는 거 좀 체크해 줄게. (15번) 빼고 17번 빼세요. 15번, 17번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만 이따가 크리스 선생님이랑 최대한 열심히 풀어보고 풀면서 막힌 것들 바로바로 질문해. 그냥 알았지? 뭐 어느 정도까지 푼 다음에 나중에 질문하자 하지 말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처음부터 풀면서 그냥 막힌 것들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1시간 동안 했는데 풀지 못하는 것들은 토요일까지 마무리 지어서 가지고 와. 선생님 말 이해돼서? 아무튼 다시 만나서 반갑고, 우리 이제 선생님만 잘하면 되겠죠. 마스크 잘 써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건강관리들 잘하고 저기 사강의실로 교실 옮길 수 있도록 하세요. 맞아. 이거 한 김에 그러면 시간 좀 가시는데. 여기 관계실 소독 베이직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그냥 바로 사강실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